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전류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류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나멜 선을 통해서 도선으로 이제 흐르는 어떤 전류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형태로 흐르는 전류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도전류입니다. 전도전류라는 것은 이제 금속 물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전기선을 통해서 그 AC든 그 DC든 교류든 증류든 이제 이렇게 흐르는 어떤 전류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이제 금속 물질을 이루는 이제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곽으로 도는 어떤 전자가, 이게 이제 비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이 걸려져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는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원자에서 요쪽에 전공이 비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전자는 이렇게 가고, 이 전공이 비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비니까 그다음에 이 전자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니까 요 전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는데, 이제 전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흐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건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제 전기가 처음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과학자들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전압이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체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전자의 어떤 실체가 이제 밝혀지면서 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공을 타고 흘러가더라. 요걸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반대로 이제 전공은 이제 우리가 이 옛날부터 이제 간섭적으로 알고 있었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도선을 통한 교류든 직류든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이 전공을 이제 통해서 전공이 비면 올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전기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빛의 속력으로 간다는 거지. 우리가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어떤 이제 전자가 이게 빛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류로 이제 이제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이제 220V의 교류 전력이 오는데, 실제로 이제 교류로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전기 에너지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거는 빛의 속력으로 우리 집까지 오지만, 실제로 전자들은 거의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전공이 이제 이렇게 전압이 이리 걸리면 요렇게 갔다가 또 요리 걸리면 요렇게 갔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AC,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물에다가 이제 돌을 탁 던지면은 그 파동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어떤 파동의 어떤 에너지는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제 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 자체는 이동을 안 하죠. 그 물은 그냥 파동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밧줄도 이제 어떤 질량 측면에서 보면은 걔가 그냥 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이제 어떤 질량 성분 자체, 물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그 파동이라 그러죠. 이제 그 매질을 통해서 이제 이동한다.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도선을 통해서 이제 흐르는 어떤 그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력으로 가지만, 실제로 이제 전자는 이제 빛의 속력으로 이제 그 움직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류전류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보면은 형광등 지금 이제 LED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이제 전자를 직접 방출하는 이런 그 이제 형광등은 이제 좀 서서히 사라지겠지만은, 그 보면은 이제 이 형광등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양쪽에서 이제 고압을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직접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 이제 형광등 유리 안에는 이제 진공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그러면 전자가 나가면서 그 불순물과 충돌하면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그 이제 유리 밖에 이제 이 발려 있는 하얀색 그 이제 도포된 고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페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자가 이제 고압에 의해서 전자가 방출이 되면은 이 전자는 이제 전자가 직접 이제 흘러가는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직접 방출돼 가지고 직접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제 대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도 전류, 이제 전자가 직접 이제 흘러가는 데보다는 전기 에너지만 전달하고, 우리 이제 그 이제 파동 전달하듯이 어떤 매질의 역할만 하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어떤 전달하는 건데, 대류 전류는 이제 전자가 직접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미량으로 이제 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과 충돌하면서 자외선이 나오고, 그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부딪히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싱크대나 보면 이제 식기 살균 해가지고 이제 요런 형광램프가 있죠. 이제 거기는 요런 형광물질이 안 발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해서 이제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 이제 식기에 묻어 있는 어떤 세균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살균에 쓰이는 그런 램프는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제 뭐 파란색 그 이제 선이 이렇게 슉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란색 선은 이제 전자들이 이제 방출되는 걸로, 방출되면서 여기 이제 안에 미량의 어떤 불순물들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나오는 빛이 이제 자외선이기 때문에 파란 쪽에 가깝겠죠. 이제 그래서 약간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이전류입니다. 변이전류는 그 전자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흐르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콘덴서인데, 콘덴서는 이제 내가 이제 AC를 걸어주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전화가 이제 여기 몰렸다가, 이게 전공이죠. 전공이 몰렸다가 그냥 반대쪽은 이제 전자가 몰렸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걸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전공이 몰렸다가 여기 이제 전자가 몰렸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C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AC 에너지가 이제 콘덴서는 이 절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직접 이렇게 통과를 못하지만 그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AC로 걸어주면은 전자가 모였다가 전공이 모였다가 전자가 모였다 전공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AC가 하면서 요 이제 이 전기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전달된다. 그래서 변이 전류는 이제 우리가 콘덴서를 생각하면 되는데, 콘덴서를 통해서 어떤 교류 전류가 콘덴서를 통과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전류를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콘덴서를 이제 얘를 이렇게 쭉 펴면 이제 안테나가 됩니다. 요 다음 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C를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은 여기 이제 전공이 모였다 전자가 모였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근데 얘를 쫙 펴주면은 요 전기장이 이제 그 전기장이 형성되면 또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기장이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자기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안테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멀리 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변이전류, 콘덴서, 안테나, 이제 요 세 가지는 거의 이제
원리가 똑같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류가 이제 어떤 흐르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기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콘덴서를 펴면은 안테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이 전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테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테나는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그 PCB 패턴을 또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이제 꺾어 놓으면은 요 꺾인 데서 이제 그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안테나의 원리처럼 해가지고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PC 패턴을 할 때도 이렇게 90도로 꺾으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PC 패턴을 할 때 요 꺾을 때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45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모양도 예쁘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그 전자기파에 의한 EMI 노이즈를 이제 방사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45도로 한다. 그러면 90도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제 이 90도로 하면 이제 이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줄어든다. 이제 이걸 이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봤던 거는 이제 그 전류가 그냥 도선을 타고 그냥 흐르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전달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도선을 통한 전류는 전도 전류고, 요거는 이제 어떤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지 전자가 직접 이렇게 이제 빛의 속력으로 이제 가는 건 아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류 전류는 이제 고압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직접 이제 빛의 속력으로 방출돼 가지고 가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형광등이나 그다음 우리 이제 식기 세척기 같은 데 있는 그 자외선 이제 살균기, 그런 거는 이제 대류 전류로 전자가 직접 방출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변이 전류는 이제 콘덴서를 절연된 어떤 콘덴서를 통과하는 전류인데 이제 전자가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계속 교류로 이제 바뀌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전기장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 콘덴서를 이제 펴면은 이제 이 안테나가 되는데, 이런 이제 안테나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PC 패턴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 패턴을 이렇게 이제 꺾일 때는 이제 45도로 꺾거나 그 다음에 라운딩 해가지고 이제 꺾어야 어떤 전자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이제 그 제 블로그에 여러 가지 전류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전류의 여러 가지 형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도 전류, 대류 전류, 그 다음에 변이 전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